혹시 저번 시간에 내가 그 1참수 복습하라고 했는데 복습은 했나? 오, 이번엔 했어? 예단 했어? 오. 자, 오늘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했었어. 두 직선이 만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어떤 세 가지가 있었냐?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였냐? 얘네가 이렇게 평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어.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경우였냐?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다르면 그냥 한 점에서 만나. 기울기만 다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기울기만 다르면 돼. 얘네가 직선이라는 게 끝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만 다르면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y는 이런 직선과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한 점에서 만나느냐? 기울기만 서로 다르면 된다. 딱 이것만 만족하면 됐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행이지. 평행하다는 거는 너네 뭐 기억나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 기억나겠지만 기울기만 같고 y절편은 다르면 돼. 자, 근데 여기서 x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였고 여기 있는 게 y절편이었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y는 mx 플러스 n 요거랑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는 서로 같으면서 y절편은 서로 다르면 된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건 완전히 똑같다는 거지. 일치라는 것 자체가 아예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건 굳이 안 쓸게.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이렇게 일치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일치한다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교점이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속 지금 하는 게 함수의 관점과 방정식의 관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두 직선이 뭐 만난다라고 하면은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고 하면은 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해를 구했었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니?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얘네 둘의 교점 잡는 거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 그치? 얘네 둘의 교점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냥 얘네를 당연히 얘네 1차 함수지. 직선의 함수인데 얘네 둘을 직접 그려서 교점을 찾는 것보다는 얘네 둘을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해를 구하면 그 교점이 좌표가 됐다. 이렇게 했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일치한다라는 건 교점, 그러니까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면 얘네 둘이 연립을 했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엄청 많다는 거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같다고 나왔을 때 교점이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방정식 관점에서 얘 해를 구해보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 얘는 해가 없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이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한 쌍의 해만 나와야 되는 거야. x 하나, y 하나 이렇게 한 쌍의 해만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방정식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여기 바로 나오네. 자, 여기 보면은 두 직선의 교점 이렇게 나와있지. 자, 어떤 한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넣고 다른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얘네를 어떻게 해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얘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은 그게 교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아까 했던 게 뭐 요거랑 여기 있었지. 내가 예시로 든 게 예를 들어서 얘네를 다 이 일반형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은 얘는 x-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지. 이 둘의 직선의 방정식에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그냥 열림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식을 더하게 되면은 2x-2가 0이 되기 때문에 x는 1이 되고 x에다 1 집어넣으면 y는 2. 그래서 x는 1, y는 2. 이게 연립방정식의 해인데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1, 2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평행할 때 평행한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y는 mx 플러스 n 그리고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는 같으면서 y절편은 서로 달라야 된다. 오케이? 기울기는 같고 y절편 서로 다르면 이걸 우리는 평행하다고 한다. 이건 뭐 평행한다면 너무 쉬우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 그래서 보통 어떤 게 나오냐면 뭐 예시로 하나 생각해보면 이런 걸 내. 마이너스 1도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평행하면서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일단 얘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몇이 나오니? 2가 이게 어떻게 나오지? 2가 나오지? 기울기는 2가 나와? 그럼 얘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다는 거는 기울기는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이면서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구해보면 뭐 y는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어쨌든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너네가 못 보던 게 하나가 나왔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리고 평행한 경우 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여기 새로운 놈이 하나가 나왔지. 뭐냐면은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그걸 굳이 세부적으로 더 들어간 거지. 한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얘네가 어떻게 만나냐?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나는 건 간단해. 두 직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있고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 기울기가 각각 m과 m-가 되는 거잖아. 얘네 둘의 기울기의 곱이 몇이 되면 되냐?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오케이? 이거를 내가 작년에 왜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를 증명하듯이 설명을 해줬는데 애들이 겁나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너네 책에도 있기는 하거든? 여기 보면 두 직선의 수직 조건하고 셈 보충이 보이니? 오른쪽에? 그게 이제 증명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그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칠판에다가 다 해줬어. 그랬더니 애들이 겁나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생각할게. 한번 그래도 읽어는 봐봐. 이런 원리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구나 라는 정도는 한번 읽어는 봐봐. 너네한테 그 과정을 외우라고는 안 할 테니까 읽어는 봐봐. 어쨌든 우리는 깔끔하게 이것만 외우자고. 외울 거는 딱 이것만 외우자고.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 예시 보면은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2,4를 지나고 y는 2x-3과 수직이라는 거야. 자, 일단 얘랑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아?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치? 시끄러워서 말 안 하는 거지? 근데 얘가 2,4를 지난다는 거는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그치? x에 2 넣으면 y가 4 나오니까.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나와. 알겠지?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수직 조건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특강 이 내용을 너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표준형의 관점과 일반형의 관점에서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자, 일단 표준형을 보면은 y는 mx 플러스 n 보통 흔히 나타낼 때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을 줬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평행한 경우,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면 된다고 했냐? 기울기만 서로 다르면 된다 했어. 다 상관없고 기울기만 다르면 돼. 그래서 m과 m-가 다르면 된다. 같지 않으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행. 평행. 왜 일치하는 경우는 없냐? 일치하는 경우는 그냥 똑같이 생기면 끝이니까 별 필요도 없어. 자, 평행한 경우는 기울기는 서로 같되 y절편은 서로 다르면 되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자, 요건 어떻게 되면 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더라. 오케이? 요거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반형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자. 자, 일반형의 관점에서는 하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나타낼 거고, 다른 하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나타낼 거야. 자, 그럼 얘도 한번 보면은 이걸 밑으로 내릴 거 그랬다. 얘를 밑으로 내릴게. 이거 마이너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일반형의 관점에서 첫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지. 그치? 자, 요거는 잘 봐야 돼. 너네가 표준형은 이미 다 알아. 이건 겁나 쉽잖아. 표준형은 아는데 일반형을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 일반형으로 나오면. 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기울기가 다른 거라며. 그치? 근데 얘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b분의 a야. 자,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랑 그리고 얘는 기울기를 나타내면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 이렇게 되겠지. 얘네 둘이 어떠면 돼? 기울기가 다르면 돼. 그럼 한 점에서 만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어차피 둘 다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둘 다 떼고 생각하자고.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나오겠지. b분의 a와 b 다시분의 a 다시가 서로 다르면 된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어떻게 나와있어? a 다시분의 a와 b 다시분의 b가 잠깐만 잘못 이것도 똑같은 말인데 이거 바꿀게. 이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양변을 a 다시로 나눠볼 거야. 양변을 a 다시로 나눠볼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 과정 양변을 a 다시로 나누면은 얘는 그냥 1이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뗄 거야. 그러면은 a 다시 b분의 a가 b 다시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b를 똑같이 곱할 거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자, 그럼 얘 없어지면 뭐가 남냐? a 다시분의 a와 b 다시분의 b 얘네 둘이 같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똑같은 말이야.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네 편한 대로 외우면 돼. 어쨌든 a 다시분의 a와 b 다시분의 b가 다르면 된다. 그러니까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가 서로 다르면 된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평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평행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는 같아야 된다고 했어. 이거 근데 너는 중학교 2학년 때 하긴 했어. 평행까지는. 얘는 어떻게 되냐?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와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와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얘네 둘은 같아야 돼. 얘네가 각각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기였잖아. 얘네 둘이 같다는 게 기울기는 같아야 된다. 미안. 각지 않다. 미안. 이제 봤네. 자, 기울기는 같으면서 뭐는 달라야 되냐? c-분의 c는 달라야 돼. 그러니까 이걸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그리고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는 같아야 되고 상수함분의 상수함은 달라야 돼. 이게 평행 조건이야.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등으로 돼 있으면 어떤 경우야? 일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에 수직인 조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된다고 했었지. 근데 여기서 아까 기울기가 뭐였냐면, 자, 여기다 쓸게. 좀 여유롭게. 마이너스 b분의 a였어. 그리고 밑에 있는 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였어. 그치? 자, 그럼 얘네 둘이 곱했을 때 그게 마이너스 1이 돼야 한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얘네 둘이 한번 곱해보면 b-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면 된대. 그치? 자, 그럼 양변에다가 b-를 곱해보면은 a-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은 어떤 조건이 나오냐? a 더하기 b-가 0이면 돼. 이 됐어? 그럼 얘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x의 개수끼리 곱하고 y의 개수끼리 곱해서 더했더니 그게 0이 나오면은 그게 수직 조건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표준형일 때는 너네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수직 조건도 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니까 쉬울 거고. 근데 얘네들은 꼭 알 필요가 있다. 일반형일 때도 너네가 한번 열심히 외워볼 필요가 있다. 이거 다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됐니 이제? 이 생특강에 있는 이 표, 별표 치고 봐봐. 자, 예제 3개 하고 딱 쉬는 시간 갖고 점과 직선 사이가 너무 나가다. 네. 자, 예제 9번. 어떤 두 점 3,3과 5,-1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대. 자, 그럼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니까 얘네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기울기가? 야, 준법 너 왜 그래? 계산이 안 되네요, 오늘따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인데 y절편이 3이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3,-1과 2,4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래.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겠지? 그럼 얘네 기울기가 어떻게 돼? 그치,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인 직선과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몇이어야겠어? 5분의 1, 그치? 그러면 y는 5분의 1 x 일단 이렇게 쓰고 얘가 어딜 지난다? 얘가 2,1을 지난다. 아니면 이걸로 해도 돼. 기울기가 5분의 1인데 2,1을 지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개해보면은 이렇게 되겠다. y는 5분의 1x 플러스 5분의 3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 이랑 자,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첫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죠. 자,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면 됐지. 근데 평행할 때 기울기가 같다 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랑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는 같고 상수항분의 상수항은 달랐어야 됐어. 그러면 그걸 적용해보면 a-2분의 a,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요거랑 y의 개수분의 y 개수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얘랑 둘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상수항분의 상수항하면은 1이지. 둘이 애초에 다르네.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하면 대각선끼리 곱하면 서로 같아야겠지. 대각선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3a가 a-2 이렇게 되고 넘기고 넘기면은 4a가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는 2분의 1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수직이래.
그럼 두 직선의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이걸 일반형 관점에서 보면 x의 개수끼리 곱한 거에다가 y의 개수끼리 곱해서 더했을 때 그게 몇? 0이 돼야 한다. 요거였지? 요게 0이어야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x의 개수끼리 곱하면은 a의 a-2 요거고 y의 개수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 3 얘가 0이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a-3에 a 플러스 1은 0. 그래서 a는 3 또는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요것만 딱 하고 쉬는 시간 갖자. 네. 일단 요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야. 되게 많이 나와. 아마 너네 교과서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흔하고 중요한 문제라서. 자, 세직선이 있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이래. 보통 세직선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이 반드시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경우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주직선이 이렇게 평행하다고 쳐보자. 여기다가 내가 어떤 선을 하나 긋든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두 개 이상의 직선이 서로 평행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셋 다 기울기가 모두 다르면은 무조건 삼각형이 생긴단 말이야.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삼각형이 생겨.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이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거지. 두 개가 기울기가 같으면 너네가 어떤 선을 하나를 추가하든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오케이? 그리고 세 개가 평행하더라도 당연히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 적은 게 두 개 이상의 직선이 평행한 경우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 개의 직선이 기울기가 모두 다르더라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이거 이렇게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있지? 여기 한 점에서 딱 만난다고 하면 그치? 그래서 너네는 두 가지를 생각해 줘야 돼. 이렇게. 첫 번째는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두 개를 떼고 세 개 되는 거야. 두 개 이상의 직선이 평행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너네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서 자, 3x 플러스 y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0 요거랑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 그리고 ax 더하기 y 플러스 2는 0 자, 요렇게 세 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자. 두 개 이상의 직선이 평행한 경우. 자, 일단 세 개의 직선이 평행할 수 있을까? 없어. 왜? 여기부터 일단 기울기가 다르거든. 얘네 둘이. 그러면 얘는 기울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얘네 둘이 평행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얘네 둘이 평행한 경우도 있을 거야.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먼저 얘네 둘이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A가 몇이어야 될까? 그치? 아까 말했지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와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a분의 3과 1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 때문에 a는 3이 된다. 첫 번째 a는 3이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어? 얘네 둘이 평행한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과 ax 더하기 y 플러스 2는 0. 자, 얘네 둘이 평행하다고 하면은 a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겠지.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가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랑 같아야 된다. 자, 그럼 a가 1, 3 두 개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생각해야겠지. 자, 근데 얘를 모르는데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어떻게 찾냐?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 즉 얘네 셋이 만나는 점이랑 똑같겠지?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 내가 여기다가 직선 하나를 더 볼 건데 그 직선도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럼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결국 세 직선이 만나는 교점은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얘네 둘의 교점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어떤 상황인지 얘들이? 자, 그러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과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얘네 둘을 연립해서 빼주면은 2x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x는 1, y는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이 교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다? 1,1이다. 자, 그럼 얘도 어딜 지나야 된다? 얘도 1,1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 그럼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보면은 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네. 그럼 a가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게 세 번째 a 값이다. 그래서 가능한 a의 값의 합은 3 마이너스 3 더하면 0일 거고 여기다가 1까지 더해서 1이 된다. 이해됐니? 10분 쉬었다가 나가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마지막 파트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데 이건 너네가 중학교 때 한 적이 없을 거야.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작년에 이거 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했다가 애들 기분 나쁜 표정을 봤거든. 그래서 이것도 나와 있기는 해. 근데 그냥 읽어보라고만 할게. 여기 셈 보충 보이지? 너네 오른쪽에 그게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읽어봐. 내가 설명하니까 애들이 다 표정이 안 좋더라고. 자, 일단 첫 번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쓸 때에는 표준형 말고 일반형으로 나타내야 돼. 항상. 오케이? 일반형으로 나타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일반형, 어떤 직선이 x1, y1을 지난다고 할 때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단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이거 이 직선에서 점까지 거리 같니? 그럼 거리 어떻게 되지? 항상 수직으로 최단 거리일 때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돼. 오케이? 이것도 거리 아니에요. 이것도 거리 아니에요. 이것도 거리 아니에요. 하다 보면 끝도 없어. 오케이? 항상 거리는 어떻게 한다? 이 직선에서 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의미하는 거. 최단 거리. 최단 거리려면 당연히 얘네가 수직이어야겠지. 오케이? 어쨌든 요걸 의미하고, 그래서 공식은 대체 어떻게 되느냐? 루트 x의 개수의 제곱에 y의 개수의 제곱에 합을 해주는 거야. x 개수가 a지, a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d제곱.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분모는 루트 x 개수제곱, y 개수제곱의 합. 이렇게 돼. 그 다음에 a에다가, x, y에다가 이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하는 거야. a, x1 이렇게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c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주면 되냐?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줘.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몇 개 예시를 한번 해보자. 밑에 예시 보면은 2,-3이랑 4x-3y 7은 0.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보면은, 자, d는, 자, 루트 4의 제곱 16, 마이너스 3의 제곱 9,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x, y에 각각 뭘 넣어라? 점의 좌표를 넣어라. 4, 2, 8. 그리고 마 3 곱하면은 9, 마이너스 7. 여기다가 절대값. 자, 그럼 얘는 결국 분모가 5가 될 거고, 분자는 17에서 7 빼니까 10. 이렇게 돼서 거리가 어떻게 된다? 2가 된다. 이해됩니다.
몇 개 더 예시를 해볼까? 원래? 네. 자, 원점이라 하면 0,0이지? 이 0,0과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자, 일단 D는 먼저 루트 x 개수제곱 9, y 개수의 제곱 16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 x, y에다 각각 점의 좌표를 넣어라. 근데 0, 0 넣으면 어차피 마이너스 5, 딱 요것만 남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값. 자, 그러면 분모도 5, 분자도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리가 1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과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자, 얘 거리 한번 그려보면은 D는 루트 2의 제곱 4 마이너스 1의 제곱 1 이렇게 써주고 x, y에다가 얘네 좌표 넣어주면 4 마이너스 3 넣으면 플러스 3 플러스 3. 자,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10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2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1. 뭐 별건 없지. 사실 내용이 별거 없어서 작년에 그 공식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했던 건데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몰랐어. 이게 그 사람마다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나는 어떤 공식을 봤을 때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원리를 알면 되게 짜릿하거든. 야, 이래서 이런 거야? 근데 나의 생각과 애들의 생각이 같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때 좀 시간만 열심히 날렸지. 자, 1,4랑 y는 2분의 1x 플러스 1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때는 얘를 항상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그럼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은 2y는 x 플러스 2 이렇게 바뀔 거고, 여기서 2y를 넘겨주면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다. 근데 얘가 1,4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럼 d는 루트 이거 그냥 1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안 쓸게. 그냥 5라고 한 번에 쓸게.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y에다가 4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2. 요게 절대값. 자, 그러면 얘는 루트 5분의 5 이렇게 되니까 거리가 루트 5 이렇게 된다.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x-ay-1은 0 요런 직선과 3,0 사이의 거리가 1이래. 자, 거리 공식 한번 써보면은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1 분의 그 다음에 x3, y0 집어넣으면 여기가 2 이렇게 되겠네. 이게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분모분자가 똑같다는 거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1 얘가 2가 나와야 된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애가 루트 4가 2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a제곱은 3 이렇게 된다. 그래서 a는 풀마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금 배운 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란 말이야.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런 건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상황을 한번 봐보자.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자,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아무 데나 한 점을 잡아볼게. 자, 이 점 잡아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는 요게 되겠지. 최단 거리.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아니 이 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 다른 한 점을 잡아보는 거야. 자,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요거겠지. 최단 거리. 자, 이 둘의 길이는 어떨까?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거 평행할 때만 하는데 평행하지 않으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못 구해. 아니 뭐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을 거야. 어쨌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그냥 두 직선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 수민이한테 물어볼게. 위에 할래? 밑에 할래? 위에? 자, 얘가 지나는 점 아무거나 하나 말고 간단한 거에도 상관없어. 이 위에 얘가 지나는 점 아무거나 하나. 0,0. 다 돼. 괜찮아. 제일 현명한 선택이야. 0,0. 솔직히 100, 200 이런 거 해도 똑같아. 결과는 같아. 그럼 우리가 가장 계산을 쉽게 하려면 뭐 둘 중 하나는 0인 게 사실 가장 편하겠지. 그치? 어쨌든 얘가 0,0을 지나. 그럼 이 직선에서 0,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나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D는 자, 루트 4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 0, 0 집어넣으면 여기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루트 5분의 5 이렇게 되니까 거리가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니? 이게 맞은가? 아, 맞아. 자, 이제 조금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은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접속하면 이게 X축, Y축인데, 1,1. 자,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5,3. 여기 A. 그 다음에 2,6. 2,6.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C. 자, ABC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자, 이렇게 ABC 삼각형이 있어. 근데 그냥 이렇게 좌표만 주고 얘의 넓이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는 세 개의 직선 중에서 세 개의 선분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 자,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까? 중복? 네. 1번, 2번, 3번. 1번이요. 1번? 네. 자, 그럼 1번으로 한다고 하면은 제일 빡센 거 고른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자, 일단 1번. 얘의 길이를 먼저 구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지금 1번, 2번, 3번 선분 중에서 하나 잡으라고 했지. 그래서 뭘 이용할 거냐면 만약에 준범이 말대로 1번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 1번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점 A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는 거지. 이렇게. 요 거리를 구해보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이 길이에서 얘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내가 난 2번 선택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길이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직 내렸을 때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구해주고 거기다가 곱해서 2분의 1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잡아도 상관없어. 오케이? 근데 뭐 어쨌든 준범이가 1번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1번 해보면은 자, 일단 두 점 사이 거리 1,1과 2,6 얘네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되니? 26. 루트 26. 그렇지, 루트 26이야. 아, 그럼 여기는 일단 루트 26 이렇게 해도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에서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높이가 될 거 아니야? 밑변의 길이는 우리가 구한 거고. 자, 그럼 얘네 직선의 방정식을 불러줄 거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일단 기울기가 몇이야? 5. 그리고 y좌표는 뭐 1,1을 지나야 되니까 5x-4 이렇게 되겠지. 자,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길 거야. y를 우변으로 넘기면은 5x-y-4는 0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이 직선에서 a 5,3까지의 거리를 구해볼 거야. 5,3까지의 거리. 오케이? 자, 그럼 d는 얘 루트 25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x에다가 5 집어넣으면은 25, y에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루트 26분의 18 이렇게 되겠네. 됐어? 자, 그럼 이게 결국 뭐야? 높이야, 높이. 밑변의 길이 루트 26 나왔지? 자, 그럼 여기다가 루트 26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은 그게 삼각형 넓이 아니야? 그럼 얘네끼리 약분하면서 9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기준을 1번, 2번, 3번 어떤 선분으로 잡든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넓이는 9가 나온다. 어떻게 하는지 이해됐어? 자, 진도는 요걸로 끝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연습 문제 뒤에 A단계까지 풀었는데, 사실 뭐 마음 같아서는 B단계까지 해오라고 하고 싶지만 B단계는 너네가 한번 뭐 도전해보고 싶다면 한번 해봐. 알겠지?